어떻게 해서 경제에 대해서 비전문가이신 피청구인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되셨을까를 제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아까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그 탄핵 이후의 경제 상황, 아까 증인께서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같은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요.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3월 달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발표한 한국의 국가 신용도 전망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치 스캔들로 시작된 한국의 혼란이 탄핵으로 한 단계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한국이 새 대선을 치르게 됐고 이는 한국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기억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일을 여쭤볼게요. 2025년도 1월 13일 날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나 이렇게 3대 평가사가 있잖아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화상 면담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이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예, 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네. 뭐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같은 취지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윤석열 디스카운트 이런 말도 나오는데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는 탄핵 심판이 어쨌든 그 지연되는 것보다 빠른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것이 좀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외국인 투자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뭐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나오셔가지고 쭉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증인의 이런 경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인식이 피청구인의 인식하고 굉장히 유사하신 것 같아요. 증인께서 지금 경제수석으로 이렇게 계속 재직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번 피청구인이랑 같이 회의도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그러셨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증인과 피청구인이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보고하고 서로 논의하고 협의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제가 평소에는 뭐 경제나 재정 관련 그렇게 보고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죠. 하지만 이번에 뭐 우리 계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전혀 계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예. 지금 쭉 답변하시는 그런 인식이 피청구인의 인식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피청구인이 어떻게 해서 피청구인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피청구인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 경제 전문가인 증인께서 거기에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떻게 해서 경제에 대해서 비전문가이신 피청구인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되셨을까를 제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식이 비슷하셔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경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피청구인과 같이 논의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세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예. 하십시오. 미국 셧다운이 가장 길었던 게 며칠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예, 한 20 며칠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0 며칠에서 길어야 20 며칠로 다 끝났습니다. 1, 2주 정도 예, 가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76년부터 이제 한 20여 여가 일어난 건데 이거는 여야 국회가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셧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국회 책임이죠. 그건 계엄의 대상이 아니죠. 계엄이란 것은 그 나라가 혼란스럽고 전시 이런 그 비상사태 있을 때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이건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가 안 된 것인데 거기다 무슨 계엄을 선포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경강부회를 좀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여야가 합의가 되면은 예산안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야당의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한다는 그 주장은 예산안을 갖다 그냥 다 삭감해 버리면 1년 동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셧다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정의 신문을 마쳤고요.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준비됐습니까? 네, 하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서증 국회 출동 병력의 실상에 관한 서증요지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그 문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 소추의결서 정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 가장 첫머리에 피소추자 대통령은 무장한 군을 동원하여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4. 무장병력에 의한 폭동이라는 제목을 달고 특전사 무장병력,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에 의한 내란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어떠할까요? 을 145증은 특전사 여단장과 지대장 등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특전사 여단장이 지대장에게 잠깐만요. 그게 140호증은 채택된 바가 없어요. 을 140호증은 지금 보류가 돼 있거든요. 진술 조서 내용들이 아니 녹취록 아니에요. 녹취록은 녹취록 을 140호증 1, 2는 보류라니까요. 지금 그 청구인 쪽이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저희는 그 제출은 이미 제출을 했는데 예. 증거가 채택이 안 되니까 서정요지란 진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채택이 된 걸 진술하는 거니까. 지금 내용은 녹취록과 진술 조서인데 그래서 이 서정요지 진술이 이미 문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재판부께서 채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있었네요. 지난번에도 증거 동의할 때 139까지만 했지 145증은 동의한 바가 없어요. 저기서. 네, 그 증거인분서는 저희도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저희가 이 서정요지 PPT를 제출한 것이 이미 뭐 한 5일 전인가 상당히 일찍 PDF PPT가 제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증거 제출도 됐어요. 그거는 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일관된 건 증거 채택된 거 증거 조사한다. 그건 똑같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채택이 안 됐는데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네, 뭐 그 내용 자체가 그 녹취록과 진술 조서인데요. 그 뭐 만약 지금 이제 직권 채택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다음 차액이 채택되면 하시죠 뭐.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절차상. 그리고 보류된 것도 좀 의견을 좀 빨리 좀 밝혀주시죠. 보류하는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서에. 이게 전체 녹취록 중에 일부만 그렇게 발췌해가지고 전체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하겠다 이 말입니까? 네. 하여튼 그걸 참고해서 보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을 140부터 되는 겁니까? 그 앞에 채택된 증거도 있는데 그걸 하는 건 아니시고요. 145층부터 한 4개 호층입니다. 몇 호. 그러면 145부터 해야 이게 스토리가 될 거니까 채택하고 나서 하시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서로 말을 좀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다음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내셨고 2차 검증 신청을 내셨는데 그거는 내일 평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평의를 못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변론을 마치고요. 6차 기일은 2월 11일 오전 10시고요. 그날은
각 10분씩 PPT를 통해서 준비 서면 진술 시간을 갖고 정인 이상민, 오후에 신원식, 백종욱, 김용빈 정인에 대한 정의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청구인부터 하십시오. 청구인 측부터.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 국가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라 이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일대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했지 예산 문제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라 하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권은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속해 있고 국회는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예산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예산이 책정, 결정,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때마다 불만을 품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아마 매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이 사실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쭉 들어본 결과 청구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많은 예산 부분이 나왔지만 오늘 산업부에서 발표한 대로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멀어진 산유국의 꿈, 대왕고래 주가 무더기 하한가 추락. 동아일보 대왕고래 석유가스 매장량 경제성 없다고 판단. 대통령께서 사실 담화하실 때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회에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결국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잘된 예산 삭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특활비 얘기만 특별히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속해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없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증빙된 만큼 예산을 책정해 주겠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심사를 해봤을 때 특수활동비는 특수하게 쓰여지는 활동비일 텐데 예를 들면 왜 명절 전날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가? 명절에는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들지 않을 텐데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심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차가 많이 밀리면 좀 기다리기도 하고 차가 풀릴 때 또 운전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차에서 내려서 앞에 있는 운전자들을 다 폭력적으로 끌어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 경험상 국회 예산은 늘상 문제가 있었고 늘상 여야가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잘 조정돼 와서 지금까지 예산 문제로 비상계엄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 예비비도 실제로 국가 예산 600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1%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1%도 해당되지 않는 예비비나 이런 각종 정부에서 책정하고자 했던 예산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다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비상계엄을 그렇게 선포할 거라면 우리는 이런 예산 삭감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피청구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예.
청구인 측에서 방금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 비상계엄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한 경우도 계엄의 요건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증인이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 논의를 한 거지만 지금 이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비단 예산 삭감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줄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방탄입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 기능과 관련해서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어지고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 협박 내지는 좌표찍기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해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탄핵을 소추해놓고 진행이 안 되도록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했습니다. 이것도 사법 기능을 곤란하게 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엄을 한 것이지 예산 문제 하나 가지고 계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